세계 최초 최대의 한글벽이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설치됩니다. 뉴욕시가 종이 없는 주차 미터기 사용을 개시합니다. 뉴욕시 교사노조가 학급 정원 축소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16세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한글벽이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세워지는 가운데 이를 맡아 진행하는 문화원과 강익중 작가는 한인들의 소중한 문구를 남기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과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는 7일 문화원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세계 최초, 최대의 한글벽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높이 22m에 너비 8m의 거대한 한글벽은 문화원 신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벽에 설치될 한글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익중 설치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 모든 것의 뿌리인 한글, 특히 한글에 담긴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글벽은 기존의 벽과는 달리 공간과 사람을 나누기보다 이를 이어주는 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틀린 벽이에요. 특이한 벽인 것 같아요. 이 벽은 나누는 벽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주는 벽이 되거든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한 소리를 내듯이. 근데 여기 한글벽은 그러니까 닫혀진 세상을 이렇게 합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벽은 이어주는 벽이다. 나눠주는 벽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떤 디바이딩 라인이 아니라 커넥팅 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벽을 통해서. 문화원은 한글벽을 채울 한글 문자를 공모받기 시작했다며 5월 한 달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하나의 문장을 응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 뉴욕 한국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던 시대에 근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한국 타운에 멀지 않은 32가에 이렇게 한글벽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감개무량한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되고 다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알리고 친구의 친구, 뭐 자식의 자식, 친구들 다 알리고 학교에서 알리고 그다음에 한글학교,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다 알려가지고 참여해서 나를 남기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핸드폰에 적어서 같이 시어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글 정신 나누는 거 있잖아요. 강익중 작가는 오는 31일까지 제출된 작품 중에서 1000개를 엄선한 후 1000개의 한글 문장 작품으로 문화원 한글벽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나눠지는 시대예요. 사실은 이게 남자 여자 나눠지고 가난한 자 부자 뭐 좌우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나눠지고 젊은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세기에는 사실은 리더는 영웅이었어요. 영웅. 19세기는. 그러니까 앞에서 칼을 메고 들고 나가자 하면 따라가잖아요. 19세기는. 근데 20세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세기는. 스타는 굉장히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리더군요. 사회의 리더, 문화를 창조하면서. 근데 21세기는 영웅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연결자 같아요. 연결자. 한편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벽 공식 웹사이트는 LG에서 약 6개월여간 공을 들여 개발 및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캠페인에는 뉴욕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뷰티업계 대표 기업인 키스그룹, 해운물류 컨설팅 전문업체 사이버 로지텍,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양현재단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뉴욕시가 번호판 정보 입력을 통해 주차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디지털 주차 미터기 설치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 맨해튼 북부 워싱턴 하이츠에서 새로운 디지털 주차 미터기의 기계 교체를 개시했습니다. 교통국은 오늘을 시작으로 맨해튼 북부에서 남부로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미터기 교체는 지난해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교통국이 번호판별로 차량의 요금 납부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페이 바이 플레이트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종이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번호판별로 주차비를 지불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매년 대략 2,500마일에 해당하는 종이 티켓이 인쇄돼 버려지는데 이는 뉴욕시에서 LA 간 거리에 육박하는 길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디지털 주차 미터기에 번호판 정보의 입력을 통해 종이 티켓 없이 주차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터기에는 여러 언어 옵션이 제공되며 기존 미터기의 카드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접촉식 탭 신용카드 결제가 지원됩니다. 기존의 파킹 NYC 주차 앱을 사용하던 뉴요커들은 그대로 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앱을 쓰던 방식처럼 그대로 편의성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는 공립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을 교육국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국의 학급 정원 축소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급 정원 축소를 위해 새로 배정된 주예산을 활용해 약 3,000명의 교사를 새로 고용해 기존에 예고된 5년보다 빠르게 학급 정원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 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돌입, 교육국은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를 들여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라 학급 축소가 최종 완료되면 유치원에서 3학년 학급은 최대 20명, 4에서 8학년 학급은 최대 23명, 9에서 12학년 학급은 최대 25명으로 정원이 제한됩니다. 마이클 멀구루 교사노조 회장은 뉴욕시 아이들이 과밀학급 문제에 처한 지 몇십 년은 지났다며 이제는 모두가 나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낮 소호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16세 소년이 자전거를 탄 괴한에 의해 머리와 허벅지에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맨해튼 233 스프링 스트리트 건너편 한 고급 호텔 앞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 출동한 현장에서 16세 소년이 머리와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시티바이크를 탄 2인조로 추정된다며 사건 직후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해당 사건이 학교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브룸스트릿 아카데미 차터 하이스쿨의 학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의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약 3,000개에 달하며 이에 따라 뉴욕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퀸즈보로 홀에서 도노본 리처드 퀸즈보로장, 파스칼 버나드 마약감시단 부단장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법 마리화나가 범람하고 있다며 5개 보로에서 불법 마리화나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도 우리 이웃 곳곳에 마리화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마리화나 연기를 몰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에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2,9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뉴욕시 전체가 불법 마약으로 뒤덮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주 전체에 119개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를 허가했으며 이 중 뉴욕시에는 55개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즉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합법 판매소의 50배 이상에 달할 정도이며 뉴욕시는 모든 불법 업소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렌트를 준 건물주도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세리프 오피스 주도하에 250명의 단속반을 편성, 5개 보로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나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포르노 배우가 증인으로 출석해 적나라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는 식은땀을 흘렸고 판사는 수위 조절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에는 성추행 입막음의 대상이었던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가 증인으로 출석, 오전과 오후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스토미 다니엘스의 증인 출석은 사전에 일체 알려지지 않았으며 재판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를 통보받음으로써 재판부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주요 방송사도 뒤늦게 이를 알고 생중계를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특히 스토미 다니엘스는 26살 때인 2006년 7월 서부의 레이크타우 리조트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성관계 자세와 트럼프의 피임 여부 등을 적나라하고 상세하게 증언하는 바람에 풍기문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후안머천 판사 역시 이례적으로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증인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품위 있는 답변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스토미 다니엘스는 2006년 성관계 뒤 2007년 트럼프가 자신을 미스 USA 대회에 초대했고 성관계를 원하는 듯 했으나 자신이 생리 중이라며 이를 외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오전부터 적나라한 증언이 이어지자 오후 재판 속개와 동시에 트럼프 측은 다니엘스의 증언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너무 나갔다며 오전 재판 전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안머천 판사는 다니엘스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부분을 말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하고 다니엘스에게 계속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 아무리 빨라도 판결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은 당초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재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새 일정을 잡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밀문건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 양측의 변론 준비가 끝나지 않은 지금 새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선 결과 뒤집기 재판은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 심리를 진행 중이고 조지아주 선거방해 혐의 재판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만 빠르면 다음 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3건은 언제 판결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느 사건이든 한 건에서만 유죄가 선고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세계적 투자은행에 큰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욕 한인 황성국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늘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배심원 선정을 마치고 정식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022년 4월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 한국명 황성국 씨를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황 씨는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고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황 씨는 이는 월가의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 기법이며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투자했으며 주가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발생, 투자은행들이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황 씨와의 거래로 55억 달러 손실을 입은 뒤 결국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UBS에 인수됐습니다. 또한 황 씨는 지난 2022년 4월 25일 검찰에 체포됐으나 무려 1억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홍콩 투자와 관련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4,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음 달 취업이민 문호가 2개월째 동결된 반면 가족이민 문호는 소폭 진전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1순위와 5순위만 오픈됐을 뿐 모든 순위가 영주권 승인은 물론 접수까지 지난달과 동일,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순위 승인일자는 2023년 1월 15일, 3순위 숙련직 승인일자는 2022년 11월 22일, 3순위 비숙련직은 2020년 10월 8일, 4순위는 2020년 1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또 취업이민 접수일자는 2순위는 2023년 2월 15일, 3순위는 2023년 2월 1일, 4순위는 2020년 12월 1일로 공고됐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2A 순위 승인일자가 2021년 11월 15일로 5개월이나 대폭 빨라졌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도 승인일자가 2010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나머지 순위는 승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모두 동결됐고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승인일자가 2007년 7월 22일로 최소 14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틱톡 270일 내 강제매각법을 발효하자 틱톡 측이 미국인 가입자 1억 7천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의 노트북 등에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가 장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중국 수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주요 범죄가 9,652건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하며 10,000건을 밑돌았으나 강도가 7.2%, 강간이 5.1%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2.2% 늘어난 6억 9,760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민주당 소속 제러드 모스코위츠 연방하원의원이 크리스틴 우엄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를 겨냥해 김정은과 개고기를 먹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한국인 비하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전망했습니다.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로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이 인정, 지난 3월 5일 유럽연합에 자발적으로 판매 허가 철회를 신청한 데 이어 백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5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